네,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템베거의 여신, 아이린의 넥스트 레벨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증시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사들여주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수급이 좀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 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본다면 30위 안에서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과 분위기가 좀 대조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수급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이어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연준 파월 발언 앞두고 하락한 반면에 우리 시장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 LG에너지솔루션이 2%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2차전지 중심의 강한 시장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파동이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슈로 본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할인 판매를 하겠다고 했죠. 최대 마이너스 14%까지 14%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우리 시장에서도 좀 판매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160불을 깨지 않는다면은 크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MPC나 그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환율이 좀 이렇게 빠지지 못하고 다시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전일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슈가 있었고 또 실적 하향 조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로 증시 하락 가능성을 무게를 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별로 안 빠질 거다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되어 있다. 미국 시장 역시나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또 시장이 크게 반응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 파월 의장이 살짝 좀 매파적인 발언도 내놓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가운데 만약에 오늘장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으로 이제 좀 더 밀려서 마감한다면은 내일은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크게 이제 굉장히 크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 들어온 외국인 기관 물량이 단기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관련해서는 2420선에서 2504 가운데서 이번 주에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주에 CPI 발표를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것 같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 증시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주고 계시고 또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오늘 장도 장 마감까지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린 위원님께서 오늘 이 종가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 오늘의 특징주 말씀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위원님께서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KCT고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막권을 연내에 허용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막권 발매기와 무인 막권 발매기, 그리고 무인 환급기뿐만 아니라 토토 그 발매기, 이런 로또 발매기까지 동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KCT가 오늘장 한번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이전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졌고 한 두 차례 정도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다 오늘장 조금 다시 한 번 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면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종가 정도에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사실 시장이 조금 종목 장세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의 흐름이 있지만은 전일장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또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 장세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테마, 새로운 이제 그 종목 장세로 본다면은 우리가 KCT 같은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종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KCT입니다. 종가에 관심 가지며 좋을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제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세스입니다. XR 관련주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1월 중반에 말씀 주셨고 현재까지 수익률은 22.9%입니다.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한데 XR이 다시 한번 좀 집중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도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코세스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삼성전자가 지난 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퀄컴, 구글과 함께 XR 경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그리고 이제 XR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사실 메타가 실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쉬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메타버스의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조국해 이번 연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XR 투자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 관련해서는 또 올해 말에 차세대 XR 헤드셋을 공부해야 한다고 또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MP가 또 다시 급등해주면서 이제 코세스까지도 움직여준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반반 전략으로 수익 중이라면 반은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요. 전고점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은 전고점 갔다 왔지만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을 때는 분할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절반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이시고 특히나 지금 이 물량을 좀 돌파를 하면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그 흐름 저희와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오늘 슈팅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사실 1월 달에 정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70% 정도고 다시 지금 이 종목을 노렸다면 오늘 또 다시 한번 큰 수익이 났던 거잖아요, 위원님. 이 종목도 네.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제가 오늘 노란 속방에 두 종목을 투척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KCT입니다. KCT 드리고 20% 급등해주면서 한 10% 이상 이제 10% 전후로 수익 가져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MDS테크도 장중에 언급을 해드리고 추가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었습니다. 한 8, 9%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구글 챗 GTP 대항마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AI 플랫폼 공식 파트너로 동사가 부과하게 되면서 오늘장 급등을 해줬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곧바로 내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챗 GPT 관련주들 중에서 MDS테크 이전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챗 GPT 관련주로 엔비디아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었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MDS테크 눌림목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동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급등주로 잘 움직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 눌림목에서 잘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주로 다시 이제 시장에서 집중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눌림목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오늘의 종목 알아볼게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폐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언급해 드리고
상승 중으로 지금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다만 세일캠이 좀 다소 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상승 탄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장에도 강하게 9% 급등을 해주면서 그 뒤를 이어서 성일 하이텍이나 코스모화,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차기적으로는 리튬 관련주들까지도 순환매가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 보여지고요.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나 강원 에너지도 좋지만은 우리 이제 MPC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이제 윗골이 달렸는데요. 이제 환경부에서 전기차 폐 배터리 생산 업체들에게 이제 수거뿐만 아니라 재활용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사는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체고요. 현대글로비스하고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 관련해서 특허를 공동 출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전에도 이 특허를 받으면서 이 기존 배터리보다 한 3배 이상 운송 수익성이 증가해서 이 동사 같은 경우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서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전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원위치된 흐름인데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MPC 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상승 흐름이 정말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다시 그 상승 흐름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의 1% 종가에 진입하시고요. 항상 2차 매수보다는 2분할 매수보다는 3분할 매수, 3분할 매수보다는 4분할 매수 비중을 얇게 조금씩 가져가시고 2%, 3% 빠졌다고 해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건 초보적인 전략이고요. 적어도 5%에서 한 10% 정도 빠졌을 때 2차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는 참고 5분봉 저점이나 10분봉 저점, 많게는 30분봉 저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저점이라는 것이 장중에 얼마까지 밀었다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현재가에서 6,800원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걸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500원, 손절가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MPC였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나 종가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여러 번 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자 전략.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린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